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 이주희입니다. 오늘은 한문화의 개척자 집단으로서의 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과정을 역사라고 하고 그 역사를 만든 중심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인간은 문화에 의해서 여타 동물과 구분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개척하는 데는 핵심적인 인재들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가 새로운 역사를 이끈다고도 했는데요. 오늘 이 창조적 소수로서 한문화를 이끈 인재 집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권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그 문화를 이끌던 핵심 인재라고도 하고 그 문화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교 문화는 어떤 핵심 인재가 있냐면 보살이 있고요.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는 군자와 대인의 길을 제시하고 도교에는 신성과 도사가 있죠. 기독교는 성자, 세인트라고도 하고 유럽에는 기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이가 있고 또 유라시아를 걸쳐 있었던 북방민족들 사이에서는 코미타투스라고 하는 정예 집단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 문화를 대변하고 또 문화의 핵이 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에게 장구한 역사가 있었고 또 그에 걸맞는 심오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온 핵심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 인재 집단을 난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난가는 좀 생소하지만 화랑은 익숙하시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랑도 사실은 난가의 맥을 이은 것입니다. 난가라고 하는 인재 집단의 시작, 그 뿌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죠. 황국에서 오신 환웅이라는 분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신시라고 하는 신의 도시를 건설하였다라고 전하는데요. 신의 뜻을 펴는 또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인간과 신이 만나게 하는 일종의 신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신교다 또는 풍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있었던 3,000명의 핵심 인재가 바로 우리 난가의 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웅께서 이렇게 무리 3,000을 이끌고 오셔서 배달국이 열리고 또 배달국을 이어서 단군조선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는 북부열을 중심으로 한 열국시대 그리고 열국시대를 거쳐서 사국시대로 이어지는데요. 이 3,000명의 인재는 삼랑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배달국 때는 삼랑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단군조선 때는 국자랑이다. 나라의 핵심 씨앗과 같은 인재다라는 뜻이죠. 그런 절대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천지화라는 꽃을 꽂고 다녔다고 해서 천지화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천지화랑의 문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화랑으로 되살아났고요. 또 천왕랑이다, 천왕의 낭도다라고도 했고 고구려는 조의선인, 백제는 무절, 그리고 신라에서는 화랑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호칭이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원뿌리인 삼랑은 후대까지 그 명칭이 살아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단군조선 때 초대 단군왕건께서 직접 명을 내려서 강화도의 참성당과 함께 세운 삼랑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화랑제도가 한창 정착되던 신라 진평왕 때는 삼랑사가 건립이 되는데요. 난가의 뿌리가 삼랑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삼랑이라는 이름이 일본으로도 전해져서 사무라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랑은 어떤 인물들인가? 기록을 보시면 하늘의 최고신을 수호하고 또 섬기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였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깨달음을 전하는 매우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삼랑은 배달의 신하인데 사람들을 교화하고 또 형벌과 복을 관장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전하고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런 진리와 정의의 화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랑은 어떤 수련을 했는가를 큰 틀에서 정리해 보면 배달국 이후로 전도, 선도, 종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줄기로 가르침이 전수되었는데요. 전도는 하늘의 이치를 깨쳐서 인간의 참 성품을 회복하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선은 땅의 이치를 깨쳐서 인간의 생명을 불멸의 생명으로 또 신선의 길을 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종은 인간의 도리로서 몸을 다스려서 국가의 큰 동량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전도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나오고 또 선도에서는 신선의 가르침, 종도에서는 유교의 가르침이 발전해서 나온 것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만큼 삼랑이라는 것은 유불선 삼도의 근원이 되는 심오한 진리를 닫고 또 전수를 하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치원 선생의 낭랑비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이 풍류다. 풍류는 실제 유불선 3교를 이미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고 모든 민중들을 다 구제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인물들을 길러내던 집단이 바로 삼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대적인 인물들을 배출하던 낭가의 맥이 왜 약해졌는지가 궁금한데요. 언뜻 생각해보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속 있을 법한데 왜 사라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삼국 이후 고려 조선에도 낭가의 맥을 희미하게나마 찾아볼 수는 있지만 낭가는 신교 문화의 대변자임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고려 조선에 이르러선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난을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요. 다른 이들은 외래 사상의 유익과 유학자들의 탄압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잘 잡혀 있다면 이 낭가의 맥이 약화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이유를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소도경전 본문을 보시면 대교 다단하여 임무능행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큰 가르침은 실마리가 많아서 능히 행하는 자가 없었다. 이 가르침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마음만 닦으면 끝난다든지 또는 윤리만 실천하면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는 식의 1차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큐브 아시죠? 그 큐브의 한 면의 색깔만 맞추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의 면을 색을 모두 맞추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교 문화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또 입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깨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그 참맛을 깨친 자가 자꾸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맥이 약화되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려시대 때 계속 약화되다가 조선시대 때 명맥이 희미해지다시피 하고 다행히도 동학에서 그 맥을 다시 잇게 되는데요. 동학에서는 그 가르침의 성격을 무국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가 없는 무한한 큰 진리다라고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고대 신교 문화와도 성격이 맞는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동학을 이렇게 서술하죠. 동학은 유불성 기독교 이런 요소를 다 갖고 있고 또 무속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인 종교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삼랑의 문화, 그 정신 세계를 최재우 선생은 그 근본을 통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동학으로 그것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사라졌던 낭가의 맥은 동학에서 다시 시작되어서 참동학에서 완성이 되면서 이 시대의 우리 낭가의 맥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낭가의 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진정한 21세기 현대의 삼랑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